학습지 보시고 이거 채우세요. 알겠죠? 일단 8번 봐요. 요거 앞에서 했는데 한 번만 다시 짧게 말하면 얘는 x축이 위치고 얘는 x축이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y축은 둘 다 변인데 계속 말하지만 파동은 요 파동을 이루는 입자가 좌우로 진동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동이 위아래로 진동을 움직이되 에너지가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했다. 에너지가 옆으로 전달되는 거라고 했다. 그래서 이 변이 위치 그래프랑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큰 차이는 없는데 이 굳이 차이를 조금 보자면은 이 변이 위치 그래프는 파동의 움직임을 위치에 따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파동이 요게 하나의 파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하나의 바다, 물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자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네들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위아래로 개별의 입자가 위아래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파동의 모양이 처음엔 이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다가 또 이렇게 되기도 했다가 또 이렇게 되기도 했다가 또 다시 이렇게 되기도 했다가 또 원상복귀 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일 거 아니야. 요게 이제 변이 위치 그래프의 특징이고 또 이 변이 위치 그래프에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했을 때 요 한 파장의 길이를 알 수 있다고 하죠. 요게 이제 파장이라고 했고 변이 시간 그래프는 어느 한 점이 주인공. 여기서 이 변이 위치 그래프는 각각의 지점마다의 입자들이 있는 거고 변이 시간 그래프는 그때의 한 점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때의 한 점, 요 점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점이라고 해봐, 아니 요 점이라고 해봐, 이거 P점? 자, 예를 들어서 변이 위치 그래프에서 이 P점의 변이 시간 그래프를 그리자 하면 일단 0초일 땐 지금 P가 원점에 있잖아. 그럼 원점을 그리고 좀 이따는 이제 P점을 향해서 요 위로 볼록한 부분의 파동 에너지가 다가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곧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거고. 그쵸? 그 다음에는 내려오는 부분의 에너지를 P점이 만날 거니까 내려가게 되고, 그쵸? 그래서 지금 요 변이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보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파동에서 P점의 위치를, P점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맞죠? 그래서 P점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다. 그래서 얘는 한 점이 주인공이다.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는. 근데 마찬가지로 이 X축에서 알 수 있는 건 요 한 파장이 움직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 수가 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요 한 파장의 거리는 길이가 파장 길이가 아니라 시간이 X축이기 때문에 주기를 알 수 있고 이 변이치 그래프에서는 파장, 거리를 알 수가 있다. 근데 V는 F 람다라는 식 여기 밑에서 할 거지만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 파동이 이제 진동수는 이름 같은 거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속도와 파장은 이제 비례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이건 좀 밑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아무튼 요 변이 위치 그래프랑 변이 시간 그래프는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P점이 위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다가 아래로 갔다 고를 지났다가 다시 원점으로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결국 주기잖아요. 그 한 주기 동안 얘는 결국 한 파장을 이동할 거기 때문에 이 파장과 주기는 비례하게 됩니다. 알겠죠? 뭐 이거는 뭐 당장 여기서 100%다 이해한다기보다 문제 풀면은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어요. 개념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용어가 좀 낯설어서 그런 걸 수 있다. 아무튼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4번. 여기 채우고 문제 풀고 끝낼게요. 금방 끝낼 것 같은데 자 여기 이게 진짜 중요하다. 파동의 속력 공식이 있거든요. 파동의 전파 속력. 파동의 전파 속력은 뭐냐면 이 변이 위치 그래프에서 이 파동이
우리 눈엔 어떻게 보이냐면 얘가 이제 아래로도 내려갔다 이렇게도 갔다가 아까 그림 있잖아요. 어쨌든 이 파동을 이루는 입자 하나는 위아래로만 진동을 하는데 우리가 멀리서 보면 이 파동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그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면 바닷물이 마치 나를 향해서 이렇게 여기 내가 서 있고 여기 파도가 있으면 바닷물이 마치 나에게 오는 것처럼 움직이는데 실제로는 물론 바람의 영향도 있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실제로 이 바닷물 자체가 전체로 오른쪽으로 오는 거라기보단 에너지가 전달돼서 오른쪽을 향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는 방향으로 파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파동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혹은 왼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에 눈에 보이는 속력을 이제 전파 속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아. 우리가 역학 시간 처음에 배웠을 때 거속시 할 때 이제 속력은 뭐분의 뭐죠? 거리분의 시간이었잖아. 아니, 거꾸로 했죠. 거꾸로. 거리분의 시간이었잖아요. 파동도 똑같아. 파동도 결국 이 입자 하나의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입자들 하나하나의 운동을 큰 맥락에서 이제 파동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네도 질량이 있기 때문에 역학에서 배운 거속실 그대로 쓸 수가 있다. 대신 명칭을 조금 다르게 하면 이제 파동의 속력에서의 시간은 우리가 주기를 쓸 수가 있죠. 요 주기. 그래서 주기는 t, 타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리 대신 이 한 번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면 그때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그죠? 파장이라고 하고 람다라고 쓰죠. 근데 여기 앞에서 했듯이 주기의 역수를 뭐라고 했죠? F라고 쓰고 진동수라고 하잖아.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쓰게 되면 T분의 람다 혹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파장은 람다고 진동수는 프리퀀시라서 F 이렇게 쓰면 V는 F 람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혹은 T분의 람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 요 앞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고 얘를 모르면 그 어떤 문제도 사실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를 반드시 꼭 외우십시오. V는 F 람다 또는 T분의 람다. 요걸 알아야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오케이? 어쨌든 요건 암기하시고 자, 그 밑에 거 간단히 볼게요. 파동은 진행 과정에서 뭐가 변하지 않냐?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진동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레이저의 색 있잖아요. 레이저가 빨간 레이저도 있고 파란 레이저도 있는데 빨간빛 레이저가 물에 들어간다고 얘가 파란 색깔 빛으로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동수는 색깔이에요. 레이저에서의 색을 의미합니다. 색. 알겠죠? 혹은 이제 좀 뒤에 가면 또 배우겠지만 진동수에 따라서 가시광선은 이제 그죠? 진동수가 크면 보라색, 진동수가 작으면 빨강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V는 F랍니다. 방금 위에서 한식에 의해서 진동수가 일정할 때 파동의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파장이 길죠? 우리 이거 보어 모형에서 했어. 앞단원에서 보어 모형 할 때 에너지는 HF, 에너지는 람다분의 HC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때도 네. 근데 이때 적용되는 게 이제 V는 F 람다, 이제 C는 F 람다. 요거를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다 보니까 람다분의 HC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 위의 공식을 꼭 아셔야 됩니다. 위의 공식을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속력과 파장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매질에 따른 파동의 속력. 근데 여기 진동수는 이제 레이저의 경우에는 색깔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음파 소리 있죠. 음파에 대해서 이제 높낮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높낮이, 그렇죠? 도레미파 솔라시도
여기서 내가 바깥에서 도를 말했는데 물속에서 솔로 들리진 않을 거 아니야. 물속에서 도로 들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진동수는 높낮이, 음파의 경우는 높낮이, 레이저의 경우는 색깔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고 네, 넘어가서 이제 매질에 따른 파동의 속력만 할게요. 자, 소리의 속력은 어디서 가장 빠를까? 네, 고체에서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 이건 왜 그러냐면 결국 파동이라는 것은 이 입자들이 가진 에너지가 전달되는 건데 기체 분자는 얘네들 사이, 분자 사이의 간격이 멀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반면에 고체는 입자들 사이의 간격이 가까우니까 한 놈만 건드려도 금세 짜르르르 하고 에너지가 퍼지겠죠. 그래서 속력이 빠르다, 소리의 속력이 빠르다라는 건 에너지의 전달이 더 빠르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높으면 똑같은 공기 분자여도 온도가 높으면 얘네들이 운동이 빨라질 거 아니야, 그쵸? 공기 분자들이 뜨거우면 막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더 충돌 횟수가 많을 거고 그만큼 에너지의 전달 속도도 빨라지겠다. 충돌이 많으면 그만큼 충돌이 곧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속력이 빠르다. 됐고 그다음 줄은 이거는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줄은 가늘고 팽팽할수록 전파 속력이 빠르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위에 거는 사실 크게 안 중요하고 물결파는 이제 시험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결파는 속력이 깊을수록 수심이 깊을수록 속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는 이제 바닷가에 가면 멀리 있는 파도들이 있고 또 이제 해변가 가까이에 있는 잔잔한 이런 파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멀리서 보면 멀리 깊은 곳에서의 파도는 일단 사이즈도 크고 이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서핑 보트도 뭐 타고 요트도 타고 막 하잖아요. 파도가 크니까. 근데 이 우리가 있는 모래사장 근처로 오는 그런 파면들, 모래사장 근처로 오는 파도들은 잘잘하게 여러 번 오죠. 왜냐면 수심이 얕아지죠. 수심이 얕기 때문에 잘잘하게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의 공식에 따르면 V는 F 람다에 의하면은 이 우리가 있는 모래사장 근처에서는 수심이 낮아. 그래서 물의 속력, 이 파도의 속력이 느려. 그러면 파장도 짧아집니다. 반면에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 파장이 길다는 건 이 파도의 간격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격도 크고 또 이게 에너지 손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폭도 높아. 실제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큰 파도를 타고 사람들이 이제 서핑을 하다가 표면 모래사장 근처에 오면 파장이 짧아지면서 여기서는 이제 뭐 돛담배나 띄워야지 여기서 여러분 서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면 모래사장 근처로 오면 파장이 짧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수심이 얕아져서 속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예시고 깊을수록 속력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니까 당연히 물이 많은 곳에서 수심이 깊을수록 얘네들의 어떤 그런 본성이 더 잘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돌고래라고 생각하면 모래사장에서 달리기 하는 것보다 물속에서 달리기 하는 게 물속에서 헤엄치는 게 훨씬 빠를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물결파니까 물이니까 물이 많을 수심이 깊을수록 오케이 속력이 빠르겠다. 이렇게 좀 외우시면 될 것 같고 네, 잠깐 스톱해놓고 밑에 두 개 문제 풀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영상 하나 더 올렸는데 그거는 시간이 안 되면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 있는 두 문제 먼저 푸시고 예, 쉬십시오. 학습지는 미리 나눠 달라고 했어요. 우선 스톱해놓고 문제 푸시고 네,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톱해놓고 자 풀었다 가정하고 저는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이 파동 문제 풀 때는 그림을 꼭 그리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모습을 찰칵 찍어 놓은 거야. 자, 근데 이제 2번 먼저 볼게요. 자, 4분의 1t가 지난 후에 2점의 변이를 쓰시오 이랬는데 한 주기, 한 번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움직이는 게 이제 한 주기인데 4분의 1주기라는 건 얘를
4칸으로 나눴을 때 그 4칸 중에 한 칸을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4칸씩 이렇게 나눠볼게요. 한 파장을 4칸으로 나누는 거다. 한 파장을 4칸으로 나누면 4분의 1t가 지났다는 건 자, 요 하나, 둘, 셋, 4칸을 움직여야 t만큼 움직인 거란 말이야. 한 주기를 움직인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4분의 1 주기가 움직이려면 얘가 오른쪽으로 한 칸만 가면 돼요. 4분의 1칸 가면 돼. 그러면 이제 이 파동은 요런 모양이겠죠. 그죠? 왜냐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니까. 그리고 기존의 파동은 여기 뒤에 원래 더 있는데 생략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2점의 변이를 쓰시오면 2점은 좀 있다가 4분의 1주기가 지나면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가네? 답은 오른쪽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죠? 네, 파동에 있는 요 입자 하나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위아래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여야 된다 그랬어. 그쵸? 그러니까 2점은 4분의 1 주기가 지나면 어디로 와요? 여기 아래로 오겠네. 그쵸? 근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러는데 제대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좀 원점 지나고 이렇게 또 지나고 고점 지나고 원점 지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은 변이가 0인 지점으로 오게 됩니다. 4분의 1 주기가 지나면. 그래서 변이는 0이다. 그러니까 결국 y축의 변이를 쓰는 겁니다. y축의 위치를 쓰는 거야. 변이는 위치니까. 0이다. 답은 0cm. 오케이? 초기 변이는 그러면 플러스 10cm였던 거겠죠. 초기 변이는, 초기 위치는. 자, 그럼 이 상태로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파동은 자꾸만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또 4분의 1 주기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 또 4분의 1 주기가 지나면 이런 파동이 되겠죠? 마치 180도 뒤집어진 파동의 모양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 분홍 색깔은 2분의 1 주기가 지났을 때예요. 그쵸? 자, 아무튼 이제 파동은 이렇게 처음에서 파랑색, 핑크색 이런 식으로 움직일 텐데 문제에서 이제 운동 방향이 아래쪽인 점을 찾으시오 했는데 A는 시간이 지나면 이 파란 색깔 먼저 오겠죠? 아래로 내려가고 B는 위로 올라가고 C는 위로 올라가고 D는 내려오고 E는 내려오죠. 그래서 답은 A, D, E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B랑 C는 올라갈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할 거는 에너지는 왼쪽 오른쪽으로 전파되되 각 입자 매질이라는 건 이 분자, 이 입자 하나인데 이 입자 하나는 위아래로만 움직인다. 알겠죠? 자, 마지막 요거 할게요. 일단 문제 쭉 보시면 가의 주기는 2t, 나의 주기는 t다. 근데 여기 앞에서 했듯이 종파는 요 밀한 곳부터 밀한 곳까지가 한 파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또 이렇게 한 파장. 이렇게 또 한 파장. 그럼 요거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가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이니까 횡파. 나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평행하니까 종파. 맞고. 자, 가에서의 파장은 몇이에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요게 파장이라고 했잖아. 한 파장. 그러니까 가에서의 한 파장은 자, 가에서의 한 파장은 2분의 L이고 자, 나에서의 한 파장은 밀한 곳부터 밀한 곳, 빽빽한 곳부터 빽빽한 곳까지가 한 파장이라고 그랬잖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얘는 L이라는 거리 안에 4개의 파장이 있으니까 나에서의 한 파장의 길이는 4분의 L이 되겠죠. 그러니까 파장은 다르고 속력 물어봤다. 속력 어떻게 구하지? 거속시 공식 쓰라 그랬죠. 속력은 거리 대신 파장 분의 시간, 주기. 그러면은 가에서의 속도는 파장이 2분의 L이었죠. 그리고 주기는 2t래. 2t 이렇게 써. 그러면은 답은 4t분의 L일 거고 나에서의 속력은 주기. 나의 주기는 몇입니까? t네. 문제에 써있죠. t라고.
너 T니? 그래. 네, 전 T고. 아무튼 파장은 몇이야? 얘는 4분의 L이라고 그랬죠? 그럼 L분의 4 하면 똑같네? 4T분의 L. 아, 같다. 맞아. 답은 1번, 3번입니다. 그래서 아이씨 나 이거 모르겠다. 큰일 났다. 파동 너무 어려워.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야겠어. 개념을 공부해야겠어. 하지 마시고 계속 문제 푸세요. 알겠죠? 문제 많이 푸는 게 장땡이고 파동은 어려운 게 없고 그냥 지금 낯설어서 그런 거니까 열심히 문제 많이 풀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고